지금 제 옆쪽에 계시는 정성일 씨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트리거에서 맡으신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트리거에서 중고 신입 낙하산 한도 역을 맡은 배우 정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수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추위를 뚫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트리거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트리거의 팀장 오소령 역을 맡은 김혜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종혁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탐사보도 트리거에서 강기호 역을 맡은 주종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유선동 감독님. 예, 안녕하십니까. 트리거 연출을 맡은 유선동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네 분을 보고 나니까 자, 이분들이 호흡을 맞춘 작품이기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트리거인데요. 자, 저희가 이 트리거가 탐사보도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컨셉에 맞춰서 오늘 탐사보도 컨셉으로 제작 발표를 준비해봤는데 김혜수 씨 마음에 드세요? 저는 아까부터 경림 씨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김장중 선배님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신 김혜수 씨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이 컨셉으로 한번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이야기 트리거 작품 소개 토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동 감독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 어떤 작품입니까? 예, 트리거는요, 경찰도 검찰도 잡지 못하는 아주 교묘하고 악질적인 어떤 빌런들을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찍어서 세상에 알리고 응징하는 탐사보도팀 트리거에 대한 아주 활기찬 얘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잡힌 유선동 감독님 마치 프로파일러처럼 그렇죠. 좀 스타일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똘끼와 도끼로 가득한 캐릭터들의 향연 너무나 궁금한 트리거인데요. 자, 2025년 디즈니 플러스 최강 라인업의 포문을 여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인데요. 특히나 김혜수 씨. 네. 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그쵸? 네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좀 여쭤볼까요? 제가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가 슈룹 촬영 후반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작품들이 조금 더 이렇게 무게감들이 있는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트리거는 분명히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나 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전체를 관통하는 톤 앤 매너가 유쾌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눈에 띄었고 볼수록 재밌고 이 뚜렷한 이야기와 메시지 그리고 위트나 재치 그리고 진정성이나 이 세상을 관통하는 카타르시스 이 통쾌함 같은 밸런스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벽한 작품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가요? 좋습니다. 정말 밸런스가 완벽한, 작품 트리거인데, 정성혜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유선동 감독님과는 배드 앤 크레이지 이후에 두 번째 호흡을 맞추셨죠? 네네. 네, 다시 만난 소감 어떻습니까? 거의 2년 조금 넘어서 다시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좀 짧은 시간에 만나서 해서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그래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좋으세요. 너무 이렇게 배우들한테도 항상 그 배우가 할 수 있는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연출적으로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인간적으로도 너무 또 훌륭하신 분이라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저 처음에 봤을 때 배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지금 사실 그 해외 기자님들은 그냥 네 분의 배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색창에 유선동 검색해서 이미지 쪽으로 보시면 변천사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세요. 네. 그래요? 자, 지금 임급
끝동에 오르고 있겠는데요. 유선동?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종혁 씨, 유선동 감독님이 강기호라는 캐릭터에 바로 그냥 우리 주종혁 씨를 떠올렸다고 해요.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사실 그걸 직접 들었었는데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게 믿음이 안 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떠올려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 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셨어요? 감독님이요? 예. 우선은 아까 성일이 배우분들도 그렇고 다 첫 호흡이었죠. 예. 네, 근데 일단은 너무 멋쟁이시잖아요. 그리고 옷이 너무 이뻤어요 그날. 그래서 마침 그날. 저건 어디서 사신 거지? 이 생각을 하면서 만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감독님은 진짜 너무 제가 애정합니다. 너무 제 얘기를 진짜 귀담아서 잘 들어주시고, 진짜 이렇게 제 역할에 대한 애정도도 높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섬세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믿어주고 들어줬기에 아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연기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장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말 끈끈한 동료애가 느껴지는 대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분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본인의 캐릭터를 어떻게 소화해냈는지 지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이분들이 만들어낸 그 케미스트리,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들로 분화하게 됐을지 저희가 이곳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트리거 하이라이트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캐릭터 토크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배우분들의 캐릭터들을 한 분 한 분 좀 파헤쳐 볼 텐데요. 먼저 김혜수 씨가 열연하신 꽃대가리 팀장 네. 오소룡 캐릭터부터 살펴봅니다. 자, 오소룡 캐릭터 지금 보면 지금 이 탐사보도 PD의 집요함을 만나볼 수 있는 나쁜 놈들 멱살 잡는 꽃대가리 팀장이라는 수식어가 네,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이 말이 되게 압축적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탐사보도 PD이자 팀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 같은 세상을 믿는 팀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놈들이 더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나쁜 놈들부터 내가 먼저 구제하겠다라는 재미있는 인물이고요. 직업적인 어떤 소명의식이나 프로페셔널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허술하고 빈틈이 많고 또 약한 점도 있는, 그래서 굉장히 애정이 가는 인물입니다. 네. 이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고민을 하셨나요? 가장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은 실제 이제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감독님하고도 상의를 하면서 많이 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오소룡이라는 사람의 직업적 내공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어떤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면밀히 준비하고 디테일하게 보여줘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그게 또 캐릭터들마다 요소에 있기는 한데 일테 전반적인 어떤 진정성과 위트의 밸런스, 변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이렇게 선보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감각적인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진정성과 위트를 굉장히 이분하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렇게 보였어요? 네네네. 아니, 유선동 감독님께서 김혜수가 아닌 오소룡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부분에 감명을 받고 감탄을 받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뭐 그런 느낌은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느꼈었는데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작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정말 다 쏟아붓는 그런 느낌이 해 선배님과 오소룡 팀장 너무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작업하면서 왜 김혜수 선배님이 왜 정상의 자리를 계속 계신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고, 작업하면서 그 배우한테는 이제 몸이 악기라는 얘기를 이제 종종 하는데 정말 제가 만난 최정상급 연주자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극찬이네요. 예. 함께 작업하셨던 분들이 진짜 입을 모아서 또 그런 말씀들을 늘 해주시는데, 사실 김혜수 씨는 이번에 오늘만 사는 꽃대가리 팀장의 모습부터 이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MC까지 굉장히 네네. 다양한 매력을 무궁무진하게 보여주는 그런 오소룡의 캐릭터인데, 청룡의 여신이기도 하셨고 W라든지 플러스 U 이런 그 프로그램 진행이 이번에 좀 도움이 됐을까요? 어땠습니까? 진행을 3가지나 했네요. 예, 실제 그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짧지만 진행을 했던 게 도움이 조금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MC 소룡으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주된 모습은 PD로서, 팀장으로서 현장에서 사건의 팩트를 파헤치고 진실을 파헤치는 요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로 직간접적으로 시사교양 쪽에 계신 분들, 탐사보도 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분들에게도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고, 자,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이끄는 팀장, PD, MC까지 오소룡의 다양한 모습 작품을 통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성일 씨가 연기한 캐릭터 한도 만나볼까요? 예의 바르게 싸가지 없는 낙하산 중고 신입 한도입니다. 자, 지금 이 캐릭터 소개만 봐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정성일 씨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데, 어떤 캐릭터입니까? 네, 한도는 뭐 일단 사회성이 제로인 친구고요. 그러다 보니 뭐 인류애라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동물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있는 것처럼 원래는 드라마국에 있다가 원치 않는 이유로 이제 트리거의 낙하산처럼 떨어진 중고 신입이죠. 근데 어쨌든 트리거 팀에 들어와서 오소룡 팀장을 만나고 뭐 또 기호라는 같은 조연출을 만나서 그 안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똘끼와 뭐 그런 강단 같은 걸 오소룡 팀장 덕분에 알게 되고 또 변화하는 과정, 성장형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한도가 탐사보도 PD의 기질을 발휘하면서 이 변화해가는 과정도 이 작품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기대가 되는데, 사실 그 한도 같은 경우는 이 팀에 불시착해서 오소룡 PD랑 팀장과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티키타카를 좀 보여주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성에 있어서 두 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호흡 어땠나요? 최정상급 연주자? 네. 분이 저는 그냥 옆에서 듣기만 하면 됐었고요. 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너무 좋았어요. 사실 뭐 긴장감이 없을 수가 없죠. 너무 그쵸. 대단하신 배우와 내가 이 앞에서 연기를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찼고, 근데 너무 편하게 대해주셨고 또 그냥 그 순간에 캐릭터로서 와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잘 따라가고, 뭐 정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 최고의 파트너였던 것 같습니다. 작품 밖에서 정말 다정하잖아요. 네, 너무 다정하시죠. 나왔어요. 네. 네, 너무 다정하시죠. 네, 그게 이제 작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김혜수 네. 씨는 정성일 씨의 티키타카 케미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대본상으로도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변화롭거든요. 오해하다가 믿어보려고 했다가 다시 깨졌다가 부딪혔다가 막 대립하다 충돌하다가 믿었다가 뭐 이런 게 계속 뭔가 이렇게 수직을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데, 성일 씨는 사실 첫인상이 저는 너무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전작의 인상이 워낙 강렬했고 저도 너무 잘 봐서 그 이미지가 있죠. 근데 처음 봤을 때 뭐지? 만화에서 나오는 너무 해사한 그런 소년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런 모습이 한도에도 투영이 돼요. 근데 사실 성일 씨는
아주 진중하지만 또 굉장히 유쾌한 배우이기도 해요. 그래서 함께 연기하는 내내 너무너무 즐거웠고 항상 함께 시너지를 내는 배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지하게 대본으로 고민하고 연기할 때는 정말 유쾌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일 씨 같은 경우가 저는 작업을 하면서 참 놀랐던 게 상황과 캐릭터에 맞는 아이디어도 정말 풍부하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실제 작품에 반영돼서 효과를 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점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놀라운 건 배우가 고유에 가지고 있는 이 얼굴의 스펙트럼이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는 거 그런 내공이 있는 배우예요. 아마 저희 작품 보시면 정성일이라는 배우의 새로운 모습에 정말 크게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작품에서 소룡과 한도의 케미도 너무 재밌는데요. 한도와 우리 기호의 케미가 의외로 굉장히 재미지고 신선해요. 한도와 기호요? 예. 네, 여긴 또 여기대로 또 부딪히고 막 티키타카하고 뭐 서로 질투하고 뭐 난리예요. 근데 이 남자와 남자 캐릭터들 사이의 이 티키타카와 케미가 와 이렇게 재밌구나. 근데 실제 그건 대본보다 촬영을 하면서 결과물을 봤을 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두 분 배우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정말 티키타카 넘치는 관계성들이 또 기대가 되는데 네네. 조금 전에 정성희 씨를 처음 봤을 때 만화에서 나온 해사한 느낌이었다고 했는데 맞아요. 네. 주종혁 씨를 처음 봤을 때는 어땠나요? 저는 종혁 씨 처음 보고 또 놀란 게 연기 잘하는 어린 배우 제 입장에서 애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단 키가 굉장히 크고 그렇죠. 음성이 너무 완성도가 있잖아요. 지하 안반수 같은 음성이죠. 음성이 너무 좋잖아요. 딕션도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기인데 막 어른같이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연기를 하고 깜짝 놀란 건 정말 종혁 씨는 너무 선하고 순수하거든요. 근데 연기할 때는 경험치도 적고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를 제대로 해서 사람들한테 느끼게 해주는 이 힘이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성실한 실력파예요. 여러분들 정말 저희 작품에서 이 두 분의 연기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김혜수 씨가 보증하는 보증합니다. 두 분의 연기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 마지막 강기호 캐릭터 우리 주종혁 씨 만나볼까요? 열정은 만렙, 현실은 쪼렙인 우리 긍정잡초 조연출 강기호 역을 맡으셨는데요. 기호 소개 좀 해주시죠. 선배님 계속 목소리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자꾸 목소리 좀 신경 써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강기호라는 인물은 이제 그 탐사보도 트리거의 이 3년차 조연출인데요. 제 옆에 계신 이 오수령 팀장님에 대한 어떤 무한한 신뢰, 제가 너무 믿고 너무 존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트리거라는 일에도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제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규직이 되기 위해 뭔가 좌절을 많이 하게 돼요. 좌절도 많이 하고 이제 한도 PD님이 오면서 질투도 하고 자격지심도 느끼고 아무튼 뭐 그러면서 타협도 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참 열심히 사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이 주종혁 씨와도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선동 감독님께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과몰입할 수 있는 캐릭터가 기호 캐릭터다. 나의 지난 날을 떠올렸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작업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종혁 씨. 저는 이제 종혁 씨 연기 보면서 되게 희노애락을 많이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청춘 때 그 비정규직에 4대 보험 안 되던 시절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고 뭐 이렇게 탐사보도팀 연출을 꿈꾸고 이제 저도 연출을 꿈꾸는 시기에 이제 주변에는 몽상가라 그러고 그리고 또 벽은 높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게 그 주종혁 배우가 그런 어떤 희노애락을 너무 잘 표현해줘가지고 웃어도 페이소스가 느껴지고 우는 장면에서는 아마 여기 다 기억하시면 다 같이 막 뭉클해하고 막 눈물 흘렸던 그런 씬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주종혁 배우는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저는 평안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거죠. 연기를. 대단합니다, 진짜. 아니, 진짜 본인의 캐릭터 소화도 소화지만 갓소룡을 외치게 한 오소룡 팀장을 사이에 두고 아까 김혜수 씨가 살짝 힌트를 줬는데 정성일 씨 한도와 아주 묘한 신경전을 벌인다고요? 네, 굉장히 많이 버립니다. 어땠나요, 실제로? 아, 실제로요? 실제로와 극 중에서? 아, 극 중에서는 뭐 너무 미워하고요. 근데 자꾸 마음 한켠에 한동훈이 멋있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또 그걸 인정하게 되니까. 인정하는 내 응. 자신 막 닮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하다가 저도 한도영처럼 머리 자르면 안 되냐고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랬고 실제로는 와 진짜로 친형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제가 그러니까 닮았다는 얘기인 거죠, 친형이라는 건. 기질이 기질이? 생긴 거는 이제 형이 더 선배님 더 멋있고 두 분 다 너무 멋지죠. 예. 이제 뭔가 연기 같이 이제 붙는 장면을 찍을 때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뭐 세팅 바꿀 때나 이 사이사이에 제가 되게 자문을 많이 구했던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아니요, 뭘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스승님? 자문을 구했다 그러고 가르쳐 준 적이 없다 그러시고. 편하게 연기는 뭐 이렇게. 뭐 각자 너무 잘하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지금. 두 선배님들 다 진짜 저한테 선생님이셨고 제가 관객으로서 이렇게 자꾸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고요. 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자기 정면 보고. 정면 보고 할까요? 얼굴. 네. 제가 리허설을 할 때 세 분과 같이 있으면은 제가 뭘 해도 다 받아주겠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셔가지고 진짜로 뭘 잘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연기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완벽한 케미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1월 15일 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매력 가득 담긴 그 현장의 분위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트리거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자, 유쾌한 케미와 흥미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트리거 제작기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트리거 비하인드 수첩 토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그 키워드에 맞춰서 하나씩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똘끼와 도끼로 뭉친 놈들, 바로 트리거 팀을 말하는 거죠. 사실 현장에서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김혜수 씨, 네. 애드립으로 완성된 장면들도 꽤 있다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애드립을 잘 못하기도 하고 시도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대본에 충실한 편인데 우리 정성일 씨나 주종혁 씨 같은 경우에는 대본을 굉장히 깊게 숙지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최적화된 애드립 같은 걸로 되게 효율적인 씬을 완성한 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영향도 받았고 저도 또 시도해보지 않아 애드립까지도 시도하고 그런 경험들이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첫 회에서 한도 소개할 때 보면 한도가 그 아이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는 나빠똥, 아이는 화이똥, 나는 출똥 이러거든요. 무표정한 얼굴로. 라임이. 네, 근데 그게 대본에는 없는 대사죠. 근데 저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런 씬들은 이게 그냥 재밌기만 한 게 아니라 그냥 한도의 캐릭터가 너무 보여지니까요. 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성일 씨는 래퍼를 꿈꾸셨었나요? 저요? 예. 아니요, 전혀.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이 너무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공개합니다. 하이퍼리얼리즘 탐사 보도입니다. 자, 제작 영상을 보니까 주종혁 씨가 밤낮 없이 일하는 조연출 역할이다 보니까 트리거 세트 현장에 굉장히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세트에 딱 들어갔을 때 어땠나요? 느낌이? 처음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웅장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실제 그 사무실에 와 있는 듯한 그 냄새까지도 느껴지고 그리고 제일 놀랐던 거는 그 PD님들 테이블마다 캐릭터에 맞게 좀 세팅이 다 달라서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미안해. 같은 책상이 있어도 그 사람마다 맞춰서 정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걸 다 구현해냈군요. 그리고 이거는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취미로 밴드를 하는데 네. 제 테이블에는 기타 소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여기 내 테이블이다 이 생각을 했다. 우리 주종혁 씨도 아니요. 이제 연주하는 연주자가 네, 꿈입니다. 네. 김혜수 씨가 꿈이라는 주종혁 씨가 본인 스스로 악기가 되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제작 악기예요. 자, 이렇게 기우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버라이어티한 취재 현장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제작 영상이라든지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보면 트리거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취재하면서 벌어지는 현실 리얼리티 액션들이 펼쳐지는데 감독님께 좀 여쭐게요. 지금 좀비 때를 연상시키는 믿음동산 추격신이 정말 1회부터 아주 다이나믹하게 펼쳐지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또 익스트림 스포츠를 연상시키는 패러글라이딩 장면도 인상적인데 다채로운 장면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장면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트리거의 어떤 장점이자 재미 포인트라면 어떤 다채로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경림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부에서는 믿음동산에 어떤 잠입했을 때 취재의 어떤 긴장감 있고 액션적 요소까지 있는 취재 과정도 보여지고 예고편에 나온 패러글라이딩 타는 이런 장면들 등등 어떤 장면에선 재난 영화 같은 에피소드도 있고 또 어떤 장면에선 사이코 스릴러 같은 장면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사실적인 어떤 베이스의 케이스에 어떤 이런 장르적 재미가 적절하게 잘 안배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하고요. 그 밸런스를 연출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썼던 지점입니다. 네. 이런 신들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기대가 되는 포인트들이 많은데 정성일 씨 역시 배우로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연기하면서 패러글라이딩도 사실 태어나서 처음 타봤고요. 그리고 그냥 모든 게 다 처음 하는 경험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처음 하는 거였다라고 수줍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성일 씨의 새로운 모습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트리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셨을 텐데요.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지금부터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들어주셨는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중앙 쪽입니다. 중앙 쪽에 계시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의 원성윤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혜수 씨하고 정성희 씨한테 좀 질문 드릴게요. 네. 그 탐사보도팀 PD나 기자들에게 자문을 좀 받으셨다고 하는데 좀 어떤 점을 자문을 받으셨고 이게 크게는 어떻게 녹아났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최대한 인맥 동원해서 인맥 아는 분들까지 좀 많이 알아봤었고요. 그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하는지, 평소에 일테면은 차량에는 어떤 것들을 개비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복장은 어떤지, 특히 이제 여성 PD 위주로 알아봤었죠. 그래서 실제 촬영하면서 아이디어들도 대본에 녹아 있거나 혹은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하거나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입는 옷을 제가 빌려서 찍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체 다는 아니지만 오수룡이 입고 나오는 옷의 상당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취재하시는 분들의 옷을 입고 찍었고요. 그리고 왜 차량에는 항상 이분들은 현장에 투입되거나 촬영이 길어지거나 장기 출장을 가거나에 대비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미니 트렁크나 배낭 같은 게 늘 개비돼 있고 촬영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 같은 것들도 차에 무작위로 항상 이렇게 개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 이제 드라마에 녹여서 그려냈고요. 실제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히 초반에 이 직업적인 어떤 특성을 표현하거나 외향을 소개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고, 정성일 씨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 그 탐사보도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실 연구를 많이 한 건 아니고요. 불시착하게 네, 됐죠. 불시착하게 돼서 이 안에서 배워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 사람이 드라마국에 있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트릭에서 도움되는 것들은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이용한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그쪽은 조금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 또 전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모습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중앙에 뒤쪽 가볼까요? 자, 기자님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경 하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감독님하고 김혜수 씨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감독님께는 일단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이제 저는 미리 시사를 통해서 이제 1, 2회를 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 1, 2회에 뭐 전체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소재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믿음 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화제가 됐던 은혜로 교회 에피소드를 좀 떠올리, 왜냐면 모녀가 서로 이렇게 뺨을 때리게 하는 장면이 에서 약간 연상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회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 뭐 이렇게 예전에 소년 신발에서 약간 거론되기도 했던 그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좀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실제 사건을 베이스로 한 좀 소재 선택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좀 사건을 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좀 지사 선택의 기준이나 나름의 그런 의도 같은 게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매회 다른 사건으로 이제 취재를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좀 기준을 통해서 사건을 좀 선별하고 창조하고 하셨는지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김혜수 씨께는 그 아까 뭐 패러글라이딩 장면도 있었지만 초반에 굉장히 액션 느낌이 많고 전반적으로 몸으로 많이 움직이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여배우 중에서는 몸을 잘 쓰시기로도 유명하시지만, 그래도 또 이제 좀 액션을 거칠게 하시기에는 또 연차가 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먼저 우리 김혜수 씨가 정말 빵 터지셨는데요. 예, 우리 감독님 먼저 그 사건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뭐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말씀, 주제 선택에 있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 에피소드의 사건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작가님께서 오랜 시간 이 글 작업을 하시면서 그 에피소드들을 결정하셨던 부분이고, 작가님께서는 이 어떤 모티브를 극적인 어떤 요소들이나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님께서 많은 고민하면서 어떤 픽션으로 재구성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연출자인 이제 저로서는 그런 대본을 받았을 때 제가 좀 주안점을 두고 늘 집중했던 지점들은 뭐였냐면, 이런 케이스를 다룸에 있어서 어떤 연출자의 시선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다뤄야 된다. 절대 뭐 이렇게 자극적이거나 이런 요소, 소재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 작품을 촬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혜수 씨, 정말 놀랍게도 해를 거듭할수록 더 고난도의 액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마 기자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액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사실 이게 뭐 이렇게 합을 맞춰야 되는 액션이 물론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합을 맞추는 정도로 됐고요. 뭐 액션 스쿨을 가지는 않아도 됐어요. 이게 이제 일상적인 액션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이제 믿음동산에서 우리 집단으로 막 이제 도망가고 추격하고 이런 씬에서는 부상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촬영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이 다쳐요. 배우들이 이제 그때는 막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허벅지 근육 파열이 있었고, 우리 한도 기호도 다
부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정말 쪼다같이 겁도 많고 막 몸살이고 뭐 골골할 때도 있거든요. 연차 그대로 느껴지고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카메라가 돌아가면 배우들은 훨씬 더 막강해지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정말 신기하게도.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액션을 경험하고 또 내가 다루지 않았던 나의 몸을 또 쓰게 되고 이런 작업이 저는 아직까지는 꽤 즐겁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또 책임감의 무게가 아닐까 싶네요. 카메라 앞에서. 저희 중에 체력이 제일 좋으세요? 누가 가장 안 좋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요. 성인이 형이요. 네. 입을 몰아서 정성혜 씨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왼쪽 뒤쪽입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받으셨나요? 중앙 뒤쪽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방일보 김민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주종혁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트리거 팀의 이제 막내이자 활력소 역할을 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촬영 현장에서도 활력소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훈훈한 촬영 현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본인이 얼마나 역할로서 비중을 차지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는 보통 남들이 해주는데, 자, 주종혁 씨는 본인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지 활력에. 그렇다면 조금 뻔뻔해져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에요. 예. 예. 우선은요, 이 대본 외적으로도 현장에서의 활력소가 되고 싶었어요. 이 막내로서 그래도 그 분위기를 좀 좋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저만의 아주 작은 책임감이어서 자기 전에 눈을 감고 내일은 또 어떤 에피소드로 사람들을 웃겨줄까, 또 어떤 지금 배우분들 다 처음 듣는 소리. 예. 아니, 아무튼 뭐 그런 고민도 하고, 근데 정성희 선배님 조금 막강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 갔지만 저는 한 40%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는 누가 어떻게 지분을 지금 나눴나요? 나머지 30%? 334. 334. 내가 활력소의 40%. 그나마 조금 더 하지 않았나. 네, 자평을 지금 해 주셨어요. 지금도 이야기하는 이 분위기를 굉장히 활력 넘치게 주종혁 배우가 만들어주고 있네요. 예. 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네, 왼쪽 뒤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더 팩트의 김명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하고 정성일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감독님께서는 이제 디즈니의 2025년을 여는 첫 작품이 됐는데 올해 콘텐츠 라인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작을 책임지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부담감은 없는지 좀 궁금하고 이와 관련된 포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성일 배우께는 더글로리 전란이 전작품인데 그거에 이어서 또 한 번 새로운 모습이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매력 기대해도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감독님, 그 부담은 없으신지, 그리고 포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부담은 당연히 있고요. 하지만 어떤 기분 좋은 부담과 기분 좋은 긴장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새해 디즈니 플러스의 첫 작품을 이렇게 트리거로 폼을 연다는 거에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글로벌로도 같이 나가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한국 배경의 한국의 어떤 케이스들을 다룬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많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또 이 사건들이 또 전 세계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글로벌 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봅니다. 네, 자 2025년 디즈니 플러스의 최강 라인업 그 흥행의 포문을 열
작품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트리건도 오늘 제작 발표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성일 씨, 이번 트리거를 통해서 좀 어떤 매력을 선보일 수 있을까요? 네, 글로리에서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고, 전란에선 다른 나라 사람이었고요. 트리거에서는 가장 좀 글로리랑 또 상반되게 가장 가진 게 없고, 또 빈 곳도 많고, 어떻게 보면 좀 평소에 저의 모습이 가장 그래도 좀 드러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플러팅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본인의 그 매력이 아마 이 한도에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김혜수 씨도 늘 작품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 또 어떤 매력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정말 그냥 너무 충실히 했고요. 촬영하는 내내 너무 이 현장에서 에너지를 많이 얻으면서 했어요. 특히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시야와 귀가 열려 있어서, 아까 종혁 씨도 잠깐 언급했지만 모든 배우 스태프들의 의견들을 항상 조율하면서 항상 같이 답을 찾아가는, 이 우리 현장이라는 게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협업이라는 걸 누구보다 뭉쳐 실천하신 분이고, 그렇게 현장을 유려하게 조율하면서 최대한 모든 분들의 시너지를 끌어내신 분이어서 저도 사실은 많이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김혜수 씨도 기대를 하고 봐주셨으면 있습니다. 좋겠고요. 네. 주종혁 씨, 이번에 어떤 매력, 좀 얻고 싶은 수식어 같은 거 있습니까? 트리거를 통해서. 트리거를 통해서 좀 남자답고 농담이고요. 네,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짠내 나는 캐릭터죠. 네, 사실 좀 짠내나고 귀엽기도 공감을 또 불러일으키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사실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것 지금 같습니다. 김혜수 씨가 귀엽다고 하셨는데, 공감은 사실은 종혁 씨가 만들어낸 거예요. 대본상에 그런 게 그렇게 깊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좀 대본은 늘 우리에게 단편적인 정보를 주는 건데, 담백하게. 그거를 정말 깊게 끌어올린 거죠. 저 놀랐어요. 네. 계속 옆에서 귀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어떻게 귀여워요. 국민 귀요미 한번 노려보십니까? 사실 제 취향은 아닌데요. 네, 얻으면 좋죠. 뭐라도. 네. 한번 마동석 씨랑 같이 뭐 해야겠다, 그죠? 마동석 씨랑 같이 막 이렇게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유선동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트리거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잘 찍었고요. 이렇게 사건과 캐릭터, 사건과 감정 사이를 빠르게 질주하는 드라마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종혁 씨. 우선 매 에피소드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배우분들이 저희 셋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굉장한 시너지를 내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보는 컨텐츠를 밥친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에 첫 밥친구가 될 트리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수 씨.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트리거와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기 요즘에 유행이던데 조심하시고요. 트리거 방송되는 내내 힘 보태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일 씨. 네, 진짜 너무너무 귀한 시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느끼셨겠지만 너무 재밌게 찍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만큼만 나온다면 드라마도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즐겁게, 위트 있게, 재밌게 만족하시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은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트리거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월 15일 오직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 단독 공개될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해주신 그 외신 기자님들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자의 손에 쥐어진 마지막 진실의 방아쇠 트리거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트리거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